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챔피언쇼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이죠. 금요일장은 우리가 항상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시장이 연출이 되는 모습들이 많이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느꼈을 거예요. 금요일은 주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 위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이에요. 2,500을 놓고 이 2,400 언저리에서 밴드를 형성해서 주가가 움직이는데요. 참 지루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우리가 코스닥 시장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래소보다는 2월 들어서 코스닥 시장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되게 빨리 타요. 그래서 이게 주도주의 성격보다는 이 박스권에 갇힌 2월 내내는 순환매 탔다라고. 근데 전 업종이 한 번씩 다 돌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관련 소비자 섹터인 뭐 철강, 화학, 그 다음에 정유 섹터 또 가장 다 돌았고요. 전체적인 흐름들은 앞으로도 이 순환매가 좀 더 있을 거고 3월 달에는 우리가 시장을 이제 조정의 폭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00포인트의 갭이 있고요. 이 갭을 한번 메꿀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조금 더 시장도 강하지 않는 그런 약간의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현금화를 유지시켜서 가는 것도 맞고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단기적인 실적 베이스가 강한 반도체 소부장이나 2차 전지 소부장 쪽 이쪽으로 우리가 타겟을 하는 게 3월에도 괜찮은 실적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2,400 언저리 2,500포인트에서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은 단기 액티브 자원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최근의 모습은 시장의 변화된 트렌드는 이제 로직 매매, 시스템 트레이딩이 많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거래소 시장이나 신고가 종목들의 이 프로그램 매매가 좀 더 강하게 들어와서 로직을 잘 짜는 그런 전략을 짜지 않으면 되게 좀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뭐 이랬든 저랬든 뭐 종목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잘 봐드릴 건데요. 02377-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두산 푸엇을요. 매수가 비중은요? 42,000원에 한 8%. 아, 좀 높네요. 그죠? 네, 시간 좀 힘드시죠? 지겨워져. 아, 지겨워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시장에 지금 보면 이게 시장의 상황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어떤 업종과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냐면 수소 관련 됐을 때만 움직여요. 이 종목들이. 그러니까 수소 테마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수소의 내용이 들어올 때마다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신재생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움직이는 이유는 지금 수소차 관련 수소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의 이제 뉴스페이퍼가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바닥에서 움직이냐 못 움직이냐를 판단했을 때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가 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이 정책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 신재생 에너지는 정책이 얼마만큼 지원이 되냐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있어요. 근데 이번 이제 3월 이제 1분기 지나면 이 수소차는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는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현대 쪽으로 또 현대 쪽에서도 밀어붙이는 게 수소차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퍼포먼스가 더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8%라면 조금 더 사실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아, 그래요? 주식은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요. 종목을 파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조금 손실이 덜 난 거나 아니면 손실이 좀 플러스 있는 거는 팔아서 주식을 사는 거지 현금을 갖고서 주식을 사면 안 돼요. 플러스 된 게 없어요. 다 손해보고 있어요. 어떡하냐. 그죠? 삼성전자 뭐 다 큰 것만 다 있으니까는. 잘 못 움직이구나. 그죠? 잔잔한 거 이런 거 그러면 손해보고 다 팔아버릴까요? 예,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묵직한 거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무조. 예, 조금 더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 관점은 이 45,000원까지 보고 지금 물량을 지금 비중이 8%니까 조금만 늘려서 가져가는 것도 나쁠지 않아요. 올해는 이 대형주 중심의 사이클만 잘 타면 수익을 쉽게 낼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는 관점에서 이 수소차나
뭐 수소 관련, 그다음에 태양광, 뭐 풍력, 뭐 이런 거는 정책 지원 스탠스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 바퀴 돌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바닥 라인에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을 썼으면 좋겠어요. 만약 밀린다 그러면 밀린다 그러면 33,000원 요 라인에서 좀 비중을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4만 원 정도 홀딩 이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얼마만큼 매수할까요? 그 매수의 비중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생각해 비중을 가지고 매수를 적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럼 45,000원 보고 가라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올 상반기까지 들고 한번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근 매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금액 전화 주셨어요? 지능기업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650원에 10%요. 이 종목 사신 이유가 있어요? 누가 사라 그랬죠? 네. 누가 사라 그랬어요? 오래됐어요. 어디 처음 거기 뭐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라 그래. 그래 샀어요? 주식 잘 모르시죠? 네. 그래요? 다른 거 종목도 손해 많이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지능기업 같은 경우는 건설업종이잖아요. 네. 건설업종이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안 좋다 그러면 주가가 잘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빠지죠. 네, 근데 사셨어. 이게 산대 작년 재작년인 것 같아요. 12월 달에 사셨을 거예요, 아마 작년이나? 네. 예, 작년 정도 샀을 거예요. 네. 작년에도 시장이 안 좋고 건설업종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테마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네옴시티 관련이나 뭐 이런 거 내용들이 있을 때 막 움직이고 이 건설업 자체는 업황 자체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여기다 흐름을 맡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 아니면 이 대개 시장에서 소외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한 번 더 틀 거예요, 아마 3월 달에 그 사우디에서 또 그 빈살만의 그 자금을 관리하는 그분이 3월 초에 올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것도 테마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때 잘 팔고 나오면 돼요. 이게 일정 매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런 종목 가지고 우리가 뭐 쭉 끌고 수익 내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재료가 없으면 이 종목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정 스케줄, 뉴스 스케줄을 우리가 잘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다음부터 하지 마야 알겠죠? 그리고 처음 주식하는 분들은 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는 종목들을 보면 거의 막 1,000원, 뭐 1,500원, 2,000원짜리 막 이런 거 사세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내가 투자금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좀 싼 거를 사서 주식을 수를 많이 늘리려고 하거든요. 그 싼 것들은 변동성이 빨라서 우리가 수익 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음에 사실 때는 조금 종목에 수익도 좀 낼 수 있고 그다음에 좀 안전한 기업들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라도 얘기해도 알 수 있는 기업들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종목은 1,600원 정도 올 수 있어요. 그때까지 홀딩해서 그때 오면 파세요? 그럼 좀 여기다가 추가를 하면 안 될까요? 예? 추가를. 이게 우리 생각해봐요. 내가 주식은 아는 분이라면 사면 돼요. 근데 내가 모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저랑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그럼 내가 대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주식을 전혀 모르시거든요. 그쵸? 네. 근데 지금 이거를 더 사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우리가 시장을 좀 바라보고 내가 시장을 좀 알 때 돈을 쓰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네. 제가 무성의하게 상담을 하자면 더 사세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그냥 이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더 사세요라고 하는 거는 제가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더 살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은행에다 보관했다가 내가 조금 알 때 그때 조금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님한테 좀 더 사다 말아서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공부도 하고 시장 돌아가는 걸 좀 알 때 그때 돈을 쓰자.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1,600원 오시면 그때 팔고 그런 그 투자의 관점을 한번 생각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AD 테크놀로지요. 최근에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2년 전에 사가지고. 네, 매수가 평당가가 안 27,350원이요. 그렇구나. 그거 기다리셨구나.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올라가길래. 팔아버렸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네. 아, 팔을까 하다가. 이게 우리가 주식하면서 우리가 좀 우리 개인 투자자들하고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네.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내 네. 본전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그때 내가 샀을 때 주가가 왜 올라가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가격이 네. 되게 무거운 가격이기 때문에 못 치고 올라간 거예요. 네. 그죠. 우리가 생각을 딱 하면 좀 쉽게 생각해요. 이 종목이 뭐 무슨 반도체 소부장 뭐 실적도 좋아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또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쪽에 매기가 붙었고, 그 다음에 또 챗 GPT 관련 그 시스템 쪽에서 이 매기가 붙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네. 그 붙어서 내 본전까지 몇 년을 기다려서 왔어요. 근데 좀 아깝잖아요. 그죠? 왜 그러면 네. 타이슨도 꼰투하면서 한 대도 안 맞고 이기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적정성에서 내 가격이 왔다 그러면 약간의 손해라도 파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아, 이제 앞으로 그렇게 그래요?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제가 이런 시간에 투자를 했을 때 내 본전이나 내 매수가나 그 약간의 한 자릿수 손절이라 그래요. 내 안에 뭐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 5% 안에 마이너스 5% 안에 왔다 그러면 전 팔아요. 왜 그러면 이거 또 속속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자릿대가 그게 올라가야 되는 못 가는 거는 매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청자님 네네. 산 가격이 이쪽이 되게 두꺼운 거예요. 이쪽 매물이.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오늘 윗꼬리가 많이 나온 거는 매물이 맞은 거예요. 아. 근데 아직 깨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예, 아직 안 깨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자리는 한번 저 트라이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윗꼬리가 좀 길잖아요. 근데 천만 네네. 다행인 게 거래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격도로 벌린 자리라 옆으로 또 횡보하다가 내 매수가 네. 정도 온다 그러면 팔아버리세요. 27,000원 정도 한 번 더 온다 그러면 팔아버려요. 예,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더 갈 수도 있거든요. 아, 그때는 그때는 이제- 오늘 팔으려고 네. 그러다가 상담 한번 오늘 받아야지 하고서는. 이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죠. 앞으로 이런 종목이 내가 몇 년을 기다려서 내 매수가 근처 왔다 그럼 팔아버리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매물대 가격이 되게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고 그 시간의 조정이 다 끝난 거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 오면 무너질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처럼. 이게 다음에 사실 때는 이제 이 가격이 내가 이 가격이 못 올라가고 밑으로 밀린 거는 그 가격이 매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왔다 그걸 팔아버려야 돼. 팔고 우리가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네, 알겠죠?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힘드시겠다. 그죠? 61,000원에 25%예요. 정말 어렵죠? 어렵네요. 이게 참, 이게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팔자기에는, 팔라고 생각했을 때 실적이 좋고 대형 주고. 맞아요. 그럼 팔고 나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심리고. 맞아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팔았을 땐 저점인 것 같고. 근데 이 회사는 돈을 잘 벌어? 근데 주가가 안 가. 그러면요. 그게 답답한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주식이 금방 어려워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책이라고 그래요. 정책 스탠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정책이에요. 그 정부에서 지원했던 정책과 지금 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이게 정책주라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셀트리온은 정책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정책 지원을 많이 받아서 많이 움직였어요. 그 본질적인 것보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 거품들을 많이 깬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옛날에는 그 원전 같은 경우는 피해 업종이었잖아요. 정부 지원에 소외받았다가 지금 어때요? 원전을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주가 됐다가 수혜주가 됐다가 수혜주에 됐다가 피해주가 돼요. 이게 정책 지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는 약간 지금 아직 그런 그 스탠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관점에서는 이 셀트리온 삼형제는 장기적인 관점은 너무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단기냐, 내가 장기냐 이런 포지션을 가져가야지 내가 단기로 떨어졌어요, 장기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거기보다는 조금 61,000원이라면 저 같으면 좀 들고 갈 거예요. 좀 더 빠진다 그러면. 장투로 시작을 했거든요. 예? 장투로 시작을 했는데. 장기로 가세요. 네네, 장기로 뭐 후반기. 나쁘지 않아요. 네네, 했는데 너무 떨어져서 이게 올 건지 알 건지 너무 떨어지니까 정신이 없네요. 우리가 1년을 봤을 때 우리 햇빛만 찌지 않죠? 네네,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덥고 춥고 다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어때요? 사계절이 도는 거잖아요.
주가도 똑같아요. 반도체 갔다가 2차 전지 갔다가 자동차 갔다 이게 계속 사이클 돌아요. 제약바이오가 아직 못 간 업종이라면 제약바이오인데 이 뭐냐 실적에 받쳐주는 제약바이오하고 퍼포먼스가 나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은 저는 보는 관점에서 투자의 관점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가면 괜찮지 않을까 전 보여요. 좀 더 밀릴 수 있거든요. 밀려도 이 종목은 그냥 삼성전자 매매하듯이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봐요. 왜? 순환 사이클에 돌기 때문에 가격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좀 밀리더라도 만약에 51,000원까지 밀린다 그러면 더 사세요. 저는 더 살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저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여유 자금이라면 좀 끌고 갈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저는 그럼 51,000원까지 그 정도 근처에 오면 밀릴 수 좀 있어요. 더 살까요? 네, 저는 살 거예요. 제가 시청자님의 입장이라면 제가 6만 원, 1,000원 샀다 그러면 밀렸다 그러면 저는 더 사서 끌고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셀트리온 삼성전자는 그냥 우리가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중장기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사면 땅을 산다고 생각하면 좀 시간을 주고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하잖아요. 네네. 그게 투자의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밑으로 밀린다 그러면 사놓고 좀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 한 7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단기. 네, 성공수자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현대차 증권이요. 현대차 증권 사셨어요? 13,000에 50%. 왜 현대차 증권이에요? 증권주 많이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사놨던 거구나. 네네. 많이 고생을 하셨네요. 그죠? 네. 이 증권주는 지금 대장이 뭐냐면 키움증권이 먼저 움직여요. 근데 키움증권은 바닥에서 레벨업이 많이 됐거든요. 키움증권, 미래에셋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증권주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주식시장에 볼 때는 사이클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실적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하고 올해 금융주하고 뭐 증권주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실. 네, 다른 업종보다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의 수혜를 봤던 게 이 증권주하고 그다음에 은행주 같은 것들 돈 많이 벌었어요 자체적으로. 그다음에 이 증권주는 뭐냐면 STO라 그래요. 토큰 증권이라고 하거든요. 이 모멘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는 제가 볼 때는 팔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모아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요. 네, 이 자리에서 그냥 올해는 올해는 시장이 나쁠 것 같지는 않다고 제가 1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진폭은 있어도 작년만큼은 시장이 쇼티지는 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에요. 올해는 연말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업종의 순환 사이클이 되게 돌기 때문에 이런 증권주가 못 올라간 증권주 많이 있거든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저라면 비중이 좀 높긴 하시네요. 예, 좀 많이 사셨네요. 그러면 저는 그냥 좀 더 사서 좀 끌고 갈 것 같아요. 저라면. 이 사이클이 시간 조정 가격 조정 다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 한번 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증권주는 연말까지 끌고 가도 한 번은 레벨업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장도 어렵고 종목 살 것도 없으면 이 종목을 좀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베네핏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홀딩해서 가져가고 내가 추가 매수 할 수 있을 여력이 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밑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10,000원 넘어가면 사세요. 밑에서 사면 안 돼요. 왜 그러면 더 밀렸다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는 자리가 10,000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보고요. 요즘 보면 뭐 외국인 기관들 수급 많이 좋아졌어요. 증권주 많이 담고 있어요. 현대차 증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끌고 가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에코프로 HN 54,500원. 네. 100%입니다. 그래요. 저기 지금이라도 제가 비중을 줄여야 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되게 주식이라는 게 이 비중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비중을 100% 사도 괜찮아요 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만 사도 막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맞죠? 네. 근데 지금 제가 11월에 사서 42,000원 가는 것까지 보고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57,000원에 비중 안 줄인 걸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근데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어요.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이 박스권이라고 이 종목들은 실적도 이 회사는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실적 부분들이 깔려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 한 7천억 정도 돼요. 이 종목을 수급 가지고 보기에는 조금 뭐 부담스러워요. 수급 가지고보다는 테마, 실적, 그다음 뉴스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어때요? 이렇게 쫙 수급들이 어때요? 외국인들이 많이 잡고 있죠. 이게 빨간 게 외국인이에요. 최근에 외국인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매수가 계속 들어왔거든요. 왜 들어올까요? 이게 우리가 수급을 볼 때 개인들보다는 외국인들, 기관들 수급을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계속 사요. 왜 살까요?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싸니까. 아니야. 전망 가지고 매매하는 시장은 은연한 시장이 아니고요. 가격의 논리에서 가격이 싸니까 사는 거예요. 실적 때문에. 이 가격이 싼 가격입니까? 싼 가격이죠. 그게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종목이 봐봐요. 20만 원 같죠? 네. 그러니까 이게 패턴 복귀라고 그러거든요. 복귀라고 하는데 복격은 다 맞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 가격에서 박스권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쫙, 그죠? 네. 위 빠졌으면 벌써 빠졌어요. 근데 안 빠지잖아요, 이 가격이. 그러니까 이 가격은 누군가가 사는 거예요, 이 가격 오면.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는 다른 종목이 막 움직이는 거 보고 이거 안 움직이니까 팔아야겠다고 손절 물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자리를 넘어가면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지 말고 시간의 소요를 더 주는 게 어때요? 시간은 괜찮은데 다시 4만 원대로 가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요. 그래? 이제 안 갈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제가 보는 관점은 안 가요. 61선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안 갈 것 같아요. 여기서는 다시 위쪽으로 틀 방향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 베이스를 보면 이쪽은 외국인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평균가라고 있어요. 이 평균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평균가가 떨어지면 자기들이 사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는 것들은 손절이 물량이 나오지만 외국인 같은 건 평균가를 낮추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그래서 59,000원까지는 보여요. 이게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이 언저리에서 팔면 돼요. 부담스러우면. 그때까지는 홀딩. 부담스럽지는 않으면 그냥 저 원래 장기 투자로 처음에 들어갔었거든요. 네, 괜찮아요.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겠죠? 저는 계속 갖고 있어요. 이게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저는 이게 좀 안 맞다라고 얘기하겠는데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네. 네, 시가총액도 7천억이고 그러면 뭐 적당해요. 네,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엔캠이고요. 네. 68,000원에 40%예요. 이 배터리 때문에 사신 거죠? 네. 네. 좋아요. 그러니까 좋거든요. 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잘 못 가죠. 다른 거보다는. 네. 전액 쪽이 잘 못 가네요. 전액은 좀 비중이 가장 큰 게 양극재 쪽이에요. 배터리 쪽은. 그래서 네네. 양극재가 가장 많이 움직이는 거죠. 최근에 보면 네. 최근에도 그게 주도예요. 왜 그러면 포지션 자체가 배터리 양극재가 포지션을 제일 많이 차지해요. 근데 결국은 네네. 순환 사이클을 돌아요. 뭐 후성이나 앵컴이나 이런 것들은 바닥라인에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순환 사이클을 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끌고 가도 괜찮죠. 전 단기로 75,000원까지는 봤거든요. 단기 매매 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아니, 단기로 75,000원 정도 하고 그 나머지는 끌고 가려고 했던 건데. 네. 잘 안 가네요. 네, 거기가 지금 왜 그러면 신규주라 그래요. 네네. 신규주들은 사이클이 한 2년 돌거든요. 그러니까 신규주의 평균 사이클을 보면 2년 동안은 그 조정이라고 보면 돼요. 거의 다 보면.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이 평균 사이클을 보면 2년 정도는 박스권을 더 돌파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한 1년에서 2년 넘어가면 얘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종목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1년 되는 거잖아요. 이제 사이클이 돌 거예요. 그나마 업종이 강한 업종이잖아요. 2차전지 업종은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도 업종이잖아요.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는 주도 업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사이클이 빨라질 거예요. 다른 것들은 막 2년 돌아요. 근데 이게 이 업종 자체가 이 주도주의 업종이기 때문에 술안배 탈 거예요. 그러니까 75,000원까지 보셔도 돼요. 쭉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지금 뭐 네? 네네. 혹시 저 끌고 가면 어느 정도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보는 거는 첫 번째는 아까 지금 펀드멘탈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의 그 모멘텀을 얘기 드렸고 이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호재 뉴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볼 때는 이제 현실적으로 보는 거죠. 이게 뭐냐면 기술적 분석. 이 매물이 어디냐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매물은 7만 원, 7만 5천 원짜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7만 원 넘어가면 7만 5천 원 넘어가면 위로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매물이라는 건 뭐냐면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매수가 오면 팔아야지라고 하는 사람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7만 원에 7만 5천. 이거를 흡수해야만이 주가는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계속 눌링을 할 거예요. 물량을 치고 거래를 터지면서 올라가느냐, 첫 번째 조건 아니야. 밑으로 빠지면서 물량을 받냐. 이 종목은 이제 빠지고 물량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7만 원을 목표로 잡고 7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 좀 더 홀딩. 그렇게 보면 돼요. 7만 원, 15천 원.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내일 부산에 오랜만에 가죠. 부산에 백스코에서 강연회 하고 일요일은 천안에 강연합니다.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3월달 전략, 그다음에 올해 전략, 그런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주변에 계신 분들은 내일 일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2월 말일이고요. 이제 거래일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2월 달보다는 3월 달이 조금 우리가 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선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우리가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을 좀 걸러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코스닥에 감사보고서 미제출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3월 달에 정말 재무적인 분석을 잘 판단을 하셔서, 코스닥은 그 동전주 같은 조그만 소형주, 시가총액 작은 것들은 꼭 재무적인 분석을 판단해서 매도를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조금 우리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3월 달은 코스닥 주의보입니다. 그 실적이 안 좋거나 연속 기업들은 우리가 가려서 매매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되는 게 또 3월이에요. 그걸 좀 참고하셔서 시장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제주 반도체예요. 매수가 비중은요? 거의 90% 샀어요. 네, 매수가요, 우리 시청률 사실 5,000원이요. 5,000원 사셨어요? 최근에 네. 사셨어요? 예. 단타치로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예. 단기 매매. 근데 왜 안 팔았어요? 오늘 막 5,500원까지 갔는데 왜 안 파셨어요? 좀 더 들고 가시게. 5,500원 네. 내놨는데 안 나갔네요. 좀 아깝죠. 예. 그게 왜 그러면 라운드 피겨값이라 그래요. 라운드 5,500원에 안 나갔어요? 예. 최고가 5,520원인데. 그걸 내가 네. 50원으로 욕심을 부렸더니 안 나갔어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한번 요령을 드리면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어차피 예. 파실 거죠. 이 종목 예. 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 팔 때 그러면 1원, 5원, 10원 가지고 위쪽으로 올리잖아요. 네. 그거 좀 덜 수익이 나더라도 빨리 파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팔 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팔 때는 걸어놓고 매도하지 말고 밑으로 팔아버리세요. 다음에는 이렇게 걸어놓고 매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이제 밑으로 팔아요. 호가 밑으로. 그러니까 걸어놓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세요. 그게 훨씬 더 우리한테 안전한 그 장치예요. 특히 네. 이런 종목들은 이것도 최근에 테마 쪽으로 묶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쪽에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런 종목은 네. 테마로 많이 움직여요. 챗GPT 때문에 시스템 쪽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베이스도 좋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조금은 테마로 막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손해를 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할 때는, 그럼 앞으로 좀 갖고 있으면 좀 좋을까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변동성을 참을 수 있겠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변동성 네. 아침에 이거 되게 세게 변동성 이렇게 움직였죠. 예. 최고가 대비 변동성 최고가 얼마까지 가냐면 14%까지 올라왔었어요. 거의 한 10% 빠졌거든요. 9%. 이 변동성을 이길 수 있겠어요? 예. 그러면 좀 더 들고 가도 돼요. 예. 5,500원에서 감사합니다. 6,000원 라인에서 파시면 돼요. 한 번 더 예. 있어요, 이 종목은. 거래가 빠지지 감사합니다.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있어요. 5,500원에서 6,000원 라인에 오면 매도 치고 수익 챙기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LNF요. 매수가 비중은요? 22만 3천 원에 10%입니다. 최근에 사셨어요? 어제요. 이런 종목들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게 박스권 상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26만 원을 돌파해야 돼요. 25만 원 돌파하면 신고가가 나오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여기 되게 애매한 자리예요. 여기는 테크니컬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LNF나 뭐 에코프로나 뭐 코스모화학이나 이런 거 최근에 되게 강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런 매매는 신고가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잘 못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내가 주식을 잘한다. 그러면 이 돌파할 때 신고가 매매를 따라가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최근에 요즘은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신고가라고 하잖아요. 저 박스권을 돌파하는 게 신고가거든요. 그러면 신고가 매매는 요즘 뭐가 잘 돌아가냐면 이 프로그램이 정말 잘 봐야 돼요. 이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지금 올라가는 시간, 내가 이 종목에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시간을 잘 맞춰야 돼요. 이 프로그램 봐봐. 오늘 프로그램 마이너스 한 9천억 정도 되죠. 9천주 정도 돼요. 이 프로그램이 마이너스 쪽이죠. 여기. 네. 혹시 이거 아세요? 이거 잘 모르시죠? 잘 몰라요. 아, 그렇구나. 이거, 네. 그러니까 여기를 25만 원 위에서 우리가 따라붙는 거 신고가 매매라 그래요. 근데 이 안에서 프로그램에 돌지 않으면 강하게 위쪽으로 레벨업이 되면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25만 원 단기 매매하는 게 낫고요. 또 장기적으로 네. 보려면 이게 돌파했을 때 시점을 보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 번 더 밀렸다 내려올 수 있어요. 21만 원 7천 원까지는 밀릴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서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내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26만 원이 넘어가는 걸 확인해야 되고, 내가 단기적으로 볼 거다라고 하면 요 26만 원 위에서 파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렇게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인곤 멘토입니다. 예, 수고 네, 많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원준에 22,600원에 15%.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사진 이유라기보다 그냥 우연찮게 사게 됐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 사셨구나. 네, 네. 네. 근데 이 종목은 이게 약간의 소외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첫 번째는 이 종목이 신규주인가 보고, 그 다음에 업종의 대표주인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2차 전지에서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스토리가 있는 기업인지 없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 업종의 대표주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근데 원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이지만 대표주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얘는 사이클을 잘 타야 돼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떨어지면 이 종목도 반등이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이걸 알고 싶은 것은 네, 어떤 게 알고 싶어요? 당장은 아닌데 네. 조금 더 있다가 주매를 한 10% 정도 더 하고 장기간 가면 어떻겠나 그걸 알고 싶었잖아요. 그래요. 예, 장기로 가서 손해는 안 봐요. 손해는 안 볼 종목에. 그래. 조금 더 있다가 네. 어느 직종 내가 바라는 가격이 나오면 추매를 약 한 5에서 한 10% 네. 더 추매를 하고 네. 장기를 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가격은 장기적으로 갖춰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쪽 종목 시가총액 3천억 정도 되고, 그다음 모멘텀이 있고 실적이 좀 받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자어라도 좀 끌고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면 얘는 매집이 돼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기술적으로 봐도 시가총액 3천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매집봉이라 그래요. 이 매집이 좀 잘 돼 있어요. 매집이 좀 잘 돼 있어요. 이 매집이 누가 돼 있냐라고 했을 때 개인 매집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개인들이 매집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매집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하프라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고점 대비 이 가격이 얼마나 빠졌냐라고 했을 때는 50% 정도 빠졌잖아요. 일단 그렇죠. 기술적 반등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보면 이 실적 베이스는 고점 대비 50% 정도 빠지고, 그다음에 기간을 눌러요. 가격을 눌렀죠. 이제 기간을 눌러요. 기간은 지금 벌써 이제 한 7, 8개월 정도 눌렀어요. 고점 대비. 그러니까 여기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갖고 있으면 3만 원까지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늘릴지 말지는 전하면 좀 늘려서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업종이 살아있기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가보세요. 예. 예, 많이 늘릴 건 아니고 한 5에서 한 10% 정도 더 주매를 할까. 네. 그런, 이제 내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장기를 갈까 생각 중이거든요. 주식한 지 오래 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얼마 안 됐어요. 예? 한 2년? 예, 2년 됐는데 이렇게 잘 보세요? 잘 본다기보다 여기저기 무슨
주소 들은 얘기뿐이죠.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도 이 가격들 다 보시는데 이런 것들은 매집봉이에요. 이게 매집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종목은 중간값 하프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2호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2호 반등이 이 반등이 25%까지 올라와요. 이건 기술적으로 자연적으로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3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좀 끌고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네는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많이 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끌고 3만 원까지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KT에 네. 매수가 비중은요? 37,500원에 네. 10%인데요. 네. 아, 나 이게 진짜 이 맛 사고 싶어가지고 영 병이 나가지고 이 사고 나게 쭉 내려 이거 어째야 되는 겁니까 이거? 이거 뭐 이렇게 요즘 최근에 보면 더 빠지죠. 네네. 왜 계속 그러냐면 빠져요, 그래. 지금 그 뉴스 요즘 많이 보시죠. 네, 뉴스에 이제 그 뭐 윤석열 네. 핸드폰 독과점. 값 비싸갖고 뭐 예. 삼자 이런 나온 게네 말거지로부터 계속 빠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구매를 해도 되는지 안 돼요. 안 돼요. 네. 이게 잘 팔아야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잘 팔아야 된다고요? 네, 그냥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피크아웃이라 그래요. 가장 좋았을 때, 가장 떨어졌을 때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17,000원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계속 올라갔거든요. 코로나의 수혜를 봤어요. 통신 장비를 쓰기 때문에 실적도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기관 쪽에서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고. 차트를 보고 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꺾였잖아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을 때는 우리가 분홍색 55일선에서 60일선이 꺾이면 조정이 들어옵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종목들은 피크아웃이라 그래요. 더 좋아야 되는데 안 좋은 거지. 이게 이만큼 좋은 게 내년에는 더 좋아야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악재 뉴스가 나온 거죠. 독과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슈가 되면서 통신업계와 은행업계가 주가가 많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고점 대비 저번에 얘기했지만 60일선이 꺾였어요. 허리가 꺾였어요. 고점 대비 4만 원에서 얼마까지 빠질 수 있어요? 50%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종목은. 그러면 25,000원에서 2만 원 사이인데 거기까지 앞으로 밑에 더 빠져요. 제가 볼 땐 그러거든요. 반등보다는 이쪽이 더 빠져요. 그러면 더 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잘 팔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네. 이게 연말에 그거 준다고. 배당. 예, 배당 준다고. 배당 주는 거, 배당이 얼마나 된다고 내가 손실이 더 큰데 그 배당 관련주 안 하는 게 낫죠. 그래가지고 작년에 샀거든요, 안 그래도. 네. 그럼 들어가 보니까 다른 거는 많이 떨어지도 이거는 또 안 떨어지고 꾸준하게 그렇더라고요. 참 그래가지고 이 종목은 반등 들어올 때 반등 딱 들어오면 종목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이 밑으로 한 번 더 떨어져 있어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악재 뉴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은행주하고 통신주는 지금 소외가 됐어요. 뉴스를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반등 시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DB 손해보험입니다. DB 손해보험사에서 매수가 비중은요? 66,000원에 5%인데 아주 오래됐어요. 근데 왔다 갔다 계속 그거 했는데 지금은 딱 해서 지금 저걸 팔아야 되는가 어째야 되는가 지금 고견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저의 의견은 매도예요. 매도? 네, 지금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면 한 번 더 갈게요. 여기는 되게 무거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거 보면 바닥 위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떤 거를 매도 기준으로 잡냐면 여러 가지 있어요. 모멘텀은 있어요. 뭐 손해보험사가 어제 보면 최근에 많이 움직였거든요. 이거 어제가 좀 주도주였었어요. 보험 관련사들이 손보사 쪽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게 시장이 주도주를 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이거는 그 모멘텀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기술적으로 봐요. 근데 기술적으로 볼 때는 지금 돈이 들어왔고 여기서 얼마만큼 빠질 수 있는 흔적을 찾아요. 이게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이 자리가 되게 무거운 자리예요. 여기 하나, 둘, 세 개. 여기 맞고 얼마큼 떨어졌나 보면 이만큼 떨어졌죠. 이렇게 쭉 떨어졌죠. 그렇죠? 예, 여기. 그럼 지금 가격이 어때요? 여기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워요. 근데 여기 올 동안 시간이 오래 걸렸죠. 네. 그렇죠. 엄청 많은 시간을 걸어주고 나한테 수익이 왔잖아요. 예. 그러면 나한테 수익이 왔을 때 수익을 챙겨 놓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놨다가 다시 떨어질 확률도 있잖아요. 이 자리는. 그죠? 이렇게 빠질 확률이 있잖아요. 올라갈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시장이 어려운데 이만큼 수익을 줬고 시간을 오래 걸려서 나한테 수익을 줬다 그러면 저는 챙겨와요. 네. 그래서 저는 팔아요. 예. 예. 이게 더 가도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반. 이게 만약에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내 거 아니구나 생각하고 이 수익을 챙겨와요. 그게 좀 현명한 이 전략인 것 같아요. 제가 오랜 시간에 주식시장에 있다고 보고 경험은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속속인 자리는 매수가는 또 속속이에요. 근데 여기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 매물이 많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수익 챙기는 거를 의견 드릴 거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저 원익홀딩스의 4,700원에 40%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제 산지는 이게 2년 이상이 돼가지고 네. 네, 그냥 실적도 보니까 괜찮고 그래서 근데 안 움직이죠. 너무 안 움직여서 이걸 그냥 종목 변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니, 이제 움직일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빠져서 너무 많이 기다리는데 팔고 싶은 네. 건가 어디냐면 그 휴먼 인덱스라 그래요. 심리예요. 바닥이에요. 네네. 내가 팔고 나면 그때 올라가요. 아. 왜 우리가 끝자리에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뭐 네네. 기술적 분석이 잘해요. 아니면 뭐 기본적 분석을 잘해요. 내가 시장을 잘 봐요. 또 왜 뭐 대내외 매크로를 잘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심리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이 사이클이 2년 돌아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네네네. 이게 2년 사이클이 들어온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60일선을 되게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 분홍색 선이 어떻게 얘기해요? 밑으로 쭉 빠져 있죠. 계속 하락을 하죠. 네. 그럼 이 추세가 꺾였다 해서 주식은 추세대로 움직여요. 이게 막 실적이 좋고 의미가 없어요. 거기다 대고 막 때려버려요. 그게 이 통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60일선이 깨지는 경우는 계속 빠져요. 그게 주기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사이클이 한 2년 주기로 돌아요. 2년 빠졌기 때문에 어때요? 2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닥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팔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 같으면 좀 더 사요. 사요? 네, 왜요? 저 더 사요. 아니 이제 사이클이라니까요. 예, 이제 사이클 올라가요. 그러면 얘는 좀 갖고 있으면 상반기 동안 요 6,000원, 5,000원 라인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여기는 뭐냐 골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언더퍼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거래가 쫙 붙으면 쭉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다른 거 하기 싫어요. 하면 여기서 좀 더 사놓고 저는 5,000원까지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만약에 여윳돈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그러면 더 추매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저는 이 종목이 거래량이 큰 애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그냥 사야 되는 건지 여윳돈이 있다라고 하면 얘를 저는 사요. 저는 얘 사요. 굳이 다른 거 살 필요 없이 얘를 잘 정리할 것 같긴 해요. 얘가 탄력이 좋아요. 이게 탄력이 좋은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거래량이 작지만 거래 들어오면 이 움직이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여기 봐봐요. 가파르죠. 이게 뭐냐 탄력이라 그래요. 이게 탄력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쭉 올라오죠. 여기서도 쭉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거래가 없기 때문에 거래만 들어오기 시작하면 쭉 올라요. 근데 이 지주사 관련주들, 홀딩스 관련주가 한 바퀴 돌 때 됐어요. LG, 두산, 뭐 이런 것들, CJ 이런 것들 오늘 좀 시장에 좀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파동은 홀딩스, 이 지주사 쪽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의견은 매수. 그래서 5,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전화네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삼성 SDS고, 네. 매수는 13만 8천 원. 네. 그 다음에 비중은 45%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투매를 조금 더 해서. 네. 장기로 한 2, 3년 좀 가지고 갈까 싶은데. 너무 좋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블록체인 쪽이에요. 삼성 SDS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전산센터 한데 이게 지배 구조에 영향이 조금 있어서 못 갔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모멘텀이 강해요. 그러니까 약간 소외됐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토큰증권이라고 해서 내년에 STO 쪽이 움직이면 이 그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삼성 SDS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전산센터
그다음에 삼성의 시스템 모든 게 이쪽에 물려 있어요. 근데 그동안은 뭐 이 상속세에 대한 영향이 많이 있었어요.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해소된다면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이라 저는 실적 베이스도 받쳐주고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걸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만 있으면 저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갈 것 같아요. 한 어느 정도 한 2년 정도 가지고 가면 될까요? 2년이라는 그 기간을 잡고 만약에 빨리 올라온다 그러면 19만 원. 아, 예. 19만 원 선이 그 라운드짜리예요. 거기서 밀렸기 때문에 거기 자리까지는 잡아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19만 원까지는 저는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게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정도는 적정 주가가 19만 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쭉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그런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상담은 이걸로 마치고요. 내일 부산 일요일 천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